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다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7월 물가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은 4.9%, 6월 물가 상승률 5.4%보다 낮아졌고,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5.2%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거주 비용,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 매매, 에너지 비용,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비용, 연간 상승률이 7.3%, 그리고 주류를 제외한 전체 식음료 가격의 연간 상승률이 5.6%로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차량 주유 비용이 7.6% 전년 대비 가격 하락을 하고, 식음료 중에 과일과 야채류가 5.4% 하락하면서 그나마 상승폭을 줄였다고 합니다. 거주 비용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 가격의 연간 상승폭은 5.9%로 점차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요구가 줄어들었고 건설 자재 공급이 안정되어 가면서 가격 상승폭이 지난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료의 경우는 7.6%가 상승하면서 주택 임대라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공급이 확 늘지 않는 다음에는 별다른 수가 없어 보입니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임대료 동결 이후 임대료 상승폭 제한 이런 등의 조치가 답이 될지도 모를 일인데, 연방정부나 빅토리아 주정부나 그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된 이 자료를 근거로 다음 주 화요일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콜스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10명 중에 9명의 소비 성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콜스 슈퍼마켓 이용객 4,000명 이상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의 응답자가 식료품 비용을 줄였다고 응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층이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왔다고 하고, 육류 그리고 군것질 이런 소비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냉동식품 구매는 늘었고, 가격 비교가 용이한 온라인 쇼핑도 늘었고, 또 적립카드 사용도 늘었다고 합니다. 무려 87%의 응답자가 가격 할인 상품을 구입하려고 미리 계획을 짜놓고 쇼핑을 한다, 이렇게 응답하였고, 또 50%의 응답자는 요리 한번 할 때 많이 하여서 좀 남겨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한다, 그렇게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콜스는 고물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손님들을 위하여 더 많은 품목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였고, 우럴스나 알디도 그렇게 비슷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발표된 콜스의 작년 회계연도 한 해 순이익은 1.09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0억 9천만 달러였고, 우럴스는 1.62 빌리언 달러. 돈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 틈은 그냥 시원하게 한번 다 쏘겠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 지난 여름 엄청나게 더웠다고 합니다. 날씨 진짜 개판이었고, 진짜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미 북반구에서 여름을 목격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호주의 여름은 글자 그대로 역대급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환경 변화 이런 것도 있고, 엘니뇨의 영향이라고도 하고, 이 두 개가 엎친 데 덮쳐가지고 더 고생할 거다, 이런 말인데, 호주의 전력 사업자들이 이번 여름 대대적인 정전 사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실시한 평가에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2033년까지 기존 화력발전소 중에 3분의 2가 문을 닫게 되는데, 그만큼 전력 생산량을 감당할,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전력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탄소가스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 그리고 그런 배출이 적은 친환경 발전소, 이런 거 바톤 타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평가에 따르면 빅토리아주랑 남호주,
이 두 군데가 전력 공급이 가장 불안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요구가 가장 크긴 합니다. 그러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가스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뭐 이런 법이 나왔었죠, 저번에. 그리고 친환경으로 생산해낸 전력 사용 요구가 진짜 가장 큰데, 정작 기존 발전소는 계속 문을 닫고 있고, 그나마 있는 발전소들의 시설 개선에는 돈을 충분히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도 당연히 뭐 낙후되어 있어서 이번 여름 잦은 고장 당연히 예측되고 있고, 덕에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에선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빨리빨리 하겠다, 이런 뭐 말도 하고 정책도 지금 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모자라는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은 뭐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문제 생기면 덕지덕지 그때 가서 뭐 그냥 미봉책으로 뭐 이렇게 메우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때 아닌 오리 사냥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물보호단체하고 몇몇 소수정당, 뭐 노동당도 그렇지만 빅토리아주의 오리 사냥을 금지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다니엘 역시 이에 동조하여서 금지시켜 버리려다가 올해는 원래 시즌보다 줄여서 한 달 정도 허용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뭐 그랬습니다. 빅토리아주 의회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서 이를 추진하였고, 오늘 2024년부터 사유지나 공유지에서의 오리나 꿩 사냥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 공고안에서는 야생 조류, 개체 보호뿐 아니라 사냥으로 인한 각종 사고나 야생 동물에 대한 잔인함, 뭐 각종 기후 변화의 변수, 그리고 호주 원주민 문화 보호 등 뭐 다양한 이유로 오리 사냥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소수 의견으로 물론 뭐 보수 연합 의원들이 금지를 반대한다, 이렇게 적혀는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빅토리아주 역시 남호주, 서호주, 뉴사우스웨일즈, 퀸슬랜드와 함께 오리 사냥을 금지하는 주가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CFMEU, ETU, AMWU 뭐 이런 대형 몇몇 연합 노조들이 연합하여서 발표한 것이 오리 사냥 금지된다면 파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한 8만 몇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합쳐서 꼭 오리 사냥을 금지하면 파업을 한다. 이 뭔 말인지. 다니엘의 오늘 아침 회견 내용으로는 정부가 앞으로 석 달 동안, 뭐 석 달 동안 결정하면 됩니다. 3개월 동안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봐서는 뭐 석 달 동안 시간을 좀 벌겠다, 상황을 좀 보겠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오리 사냥을 금지하겠다고 할 때가 있고, 좀 소극적으로 그래 검토해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는 의회 내 소수 야당들이, 특히 이제 동물 보호에 관련된 소수 야당들의 표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오리 사냥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이번 같이 이렇게 뭐 대형 노조들이 이거 우리 금지하는 거 반대해요 하면 그때부터는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여튼 석 달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머리가 꽤 아플 텐데, 뭐 그렇게 머리 싸매지 말고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가 한번 권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